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차 7세대 그랜저입니다. 현대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고 가장 인기가 있는 차고 현대차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이죠. 1986년에 1세대 각 그랜저가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세단으로 자리매김했죠. 1세대 각 그랜저를 오마주한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다시 살린 그런 그랜저를 만들었는데요. 외관 디자인의 변화는 굉장히 뚜렷한데 실내에 있는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존의 현대차에 있는 그런 2.5, 3.5 이런 엔진들을 가져다가 장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디자인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는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웅장함이 특징이죠. 가장 눈에 띄는 디자인은 일자 LED 선형 램프인데요. 스타리아랑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주간주행등하고 미등 그리고 방향지시등 기능이 통합된 그런 LED 헤드램프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 바로 밑으로는 파라메트릭 패턴 라디에이터 그릴이 장착이 됐는데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이 일자형 램프와 그리고 또 헤드램프까지 굉장히 좀 조화롭게 이렇게 잘 돼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웅장하고, 그리고 여기는 직선으로 이렇게 쭉 깎아내려서 좀 뭔가 좀 역동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처음 봤을 땐 디자인이 굉장히 이렇게 웅장하고 막 이런 느낌인데, 과연 이 디자인을 일반 소비자들도 굉장히 좀 잘 받아들일지, 이 디자인에 대한 이 평가가 어떨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디자인이 과연 조금 굉장히 튀는 디자인이어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사랑을 할 수 있을지, 오래도록 사랑을 받을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마치 스타리아랑도 굉장히 전면부가 많이 닮았고요. 측면부는 프레임리스 도어하고 플래시 도어 핸들, 측면부의 가장 큰 특징이죠. 프레임리스 도어가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리스 도어고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창틀이 없습니다. 창틀이 없어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어떤 스포츠카의 느낌도 좀 나고요. 이 차에 접근을 하면 이 도어 핸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프레시 핸들 도어 핸들입니다. 평상시 주행할 때는 이 도어 핸들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기장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고, 키를 가지고 접근하면 도어 핸들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휠을 보시면 휠은 지금 이제 피넬리 타이어가 끼어 있는데요. 이 휠은 현재는 20인치 휠이 끼어 있는데, 이 그랜저가 18인치부터 20인치까지 휠 디자인이 5개, 디자인이 서로 다른 그런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20인치 휠이 껴 있고요. 휠 디자인은 굉장히 좀 미래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슬림한 라인의 리어 콤비램프, 이 콤비램프 굉장히 슬림하게 이렇게 딱 일자로 돼 있죠. 이 전면부와 후면부에 통일감을 주고요. 굉장히 날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전 세대 그랜저들도 이 슬림한 일자 라인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지금 이 디자인도 굉장히 눈에 띄고 아주 예쁘게 그렇게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 그랜저 트렁크는 워낙 크고 넓고 이렇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이 트렁크도 역시 깊고, 그리고 옆으로 폭도 넓어서 골프백 한 서너 개는 그냥 너끈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트렁크가 널찍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차체 크기는 이전에 비해서 45mm 정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장이 5035mm, G80보다 길고요. 그동안 가장 길었다는 K8보다 더 깁니다.
그래서 덕분에 휠 베이스도 길어져 가지고 2895mm입니다. 동급 최장이죠.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실내는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실내 공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7세대 그랜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12.3인치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길게 쭉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밑에 10.25인치 또 디스플레이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조, 히터 이런 공조들을 이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공조를 따로 뺐죠. 이런 이유에 대해서 현대차 측의 설명은 차가 플래그십 세단이고 그리고 차가 점점점 기능이 많아지면서 버튼류들이 많아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데 모으려고 이런 창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창들이 과연 주행 중에 좀 편하게 조작이 될지, 이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공조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물리적인 버튼이 더 낫지 않을까. 운전 중에 직관적으로 조작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보시면 시원하게 따뜻하게 쾌적하게 공기청정 이런 버튼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좀 불편하지 않을까에 대한 현대차의 답이죠. 제가 시승은 아직 안 했지만 과연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기 무선 충전기 패드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안으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디자인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음료수 컵이 2개 컵홀더가 있고요. 이렇게 닫을 수 있고 1세대 갓그랜저의 그 스티어링 휠을 다시 불러온 그런 느낌입니다. 밑에는 살짝 D컷으로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D컷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어떤 볼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라디오 이런 오디오 관련된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 이런 버튼들이 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패들 시프트가 있고요. 이제 기어 노브인데 이게 이 자리에 있던 게 없어지면서 일로 왔는데 벤츠 같은 차들이 이쪽에 있죠. 이건 어떨지 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주행할 때는 D에 드라이브 모드에 딱 놓고 주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죠. D나 R 정도 쓰는데 그 나머지야 파킹 이하 버튼 눌러서 파킹하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좀 깔끔한 느낌이고요.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게 일자형 스티어링 휠이 과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고 디자인이 좀 잘 정리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2열에 앉았는데요. 2열은 역시 그랜저답게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넓고요. 무릎 공간이 주먹 2개 이상 무릎 공간이 남고 그리고 이 등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합니다. 장거리를 주행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거를 시트를 허리를 뒤로 눕힐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가다가 만약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럼 이 버튼을 눌러서 원상태로 돌아오게 이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열의 헤드레스트인데요.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내리고 또 이렇게 올릴 수 있게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드레스트가 독특하게 아주 디자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캘리그래피 모델인데요. 여기 보시면 현대차 엠블럼이 검은색 무광 블랙으로 예쁘게 이렇게 엠블럼이 표시가 됐고요. 요거만 딱 보시면 캘리그래피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여기에 이 그릴이 일반 모델은 유광으로 검은색 유광 계열로 되어 있는데 이 차는 검은색 무광으로 굉장히 다크하게 어둡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실내도 어두운 가죽을 쓰고 무광으로 그런 좀 차별화를 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측면 디자인도 좀 달라지는데요. 측면에 보시면 휠이 여기 보시면 이 휠이 무광 블랙으로 굉장히 다크한 아주 어두운 블랙입니다. 그래서 마치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블랙색으로, 표면에서도 보면 리어 범퍼 가니쉬의 다크 크롬
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크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디자인 포인트를 보시면 이 차가 캘리그래피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캘리그래피 실내인데요. 한국의 수목화, 검은 그 먹으로 검게 칠한 그 수목화의 느낌을 살린 그런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천연 리어우드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캘리그래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데는 유광 하이글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을 그런 무광의 검은색으로, 진한 검은색으로 이렇게 꾸며놔 가지고 차 안 내부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차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랜저는 지금 보스 오디오를 쓰고 있죠. 이 오디오의 커버까지, 스피커의 커버까지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디스플레이 창에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긁어 내리면 마치 휴대폰에 뭐 자주 쓰는 이런 기능들을 이 안에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는. 네, 여기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킥 컨트롤로 이렇게 즐겨찾기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버튼을 앞으로 빼고 싶으면 이걸 누릅니다. 그래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여기 다 나오죠. 내비게이션 효과음, 사운드 설정 기능까지 이 안에 이렇게 다 나오죠. 네, 7세대 그랜저는 가솔린 GDI 엔진이죠. 2.5, 3.5, 1.6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3.5 LPI,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비가 가장 좋은 거는 11.7, 그거는 2.5L GDI 엔진이고요. 그리고 3.5는 10.4, 하이브리드 모델은 18.0. 네, 어마어마하죠. 연비가 아마 70L라고 치면 한 1200km 이 정도를 기름 한 번 넣으면 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뭐 실제 타보면 기름을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000km씩은 한번 기름을 가득 넣으면 탈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연료 효율이 나오는 엄청난 거죠. 이 엔진들이 기존의 제네시스 엔진이나 뭐 소나타에도 들어간 뭐 이런 새로운 뭐 현대차에서 개발한 그런 엔진들이지만 이 그랜저만을 위한 그런 엔진은 또 아니죠. 그래서 그랜저에 가지고 오면서 로직을 바꾸고 일부 튜닝을 하고 해가지고 기존의 엔진에서 한 20% 정도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비가 좋다. 이렇게 큰 차가 뭐 3.5L인데 10.4, 11.7 이 정도라면 연비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이 차의 가격은 가솔린 차 같은 경우는 3,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4,300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LPI 모델은 3,800, 뭐 몇십만 원 단위가 뒤에 있습니다. 그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크게 안 올랐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로 5천만 원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소문도 잠깐 있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었더니 4,370만 원 정도인데 가격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차가. 네, 오늘 7세대 그랜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 그랜저가 올해 5만 몇천 대가 팔렸습니다. 10월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비중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7세대 그랜저도 마찬가지로 현재 10만 9천 대가 사전 예약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아직 이 하이브리드가 인증 절차가 남아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세제 혜택을 얼마 받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포션이 그렇게 크다는 것은 점점점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세대 그랜저 오늘의 총평을 보시면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웅장하고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현대차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디자인이고요. 약간은 전면부나 이런 데가 좀 스타리아랑 약간 닮은 느낌도 있지만 기존에 없었던 그런 디자인에 과감한 시도가 있었다, 이런 게 있고요. 좀 하나 아쉬운 거는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좀 변화나 큰 도전이 한번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조만간 시승을 하고요. 좀 더 상세하게 7세대 그랜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더드라이브 조창현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